뜨는 책의 출발 새아침.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의 진행책 변호사입니다. 겨울도 이제 끝자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리 혹독한 겨울이라도 반드시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민주주의는 시민이 권력을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그 방법은 선거이지요. 그 선거 중에 하나인 지방선거가 이제 100여일 남았습니다. 지방자치가 있기 전 과거에는 중앙의 권력자가 임명하던 자리들을 이제 시민들이 직접 선출하게 된 겁니다. 그만큼 권력은 분산되고 권력자들은 시민들에게 군림하지 않게 된 것이죠. 요즘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찾아다니며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건 바로 그것 때문인데요. 사실 민주주의의 함정은 여기에 있습니다. 시민이 감시해야 할 선출직 권력자가 그만큼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2월 14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오늘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두 정당을 다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뒤 1부에서는 경기도지사 민주당 후보 경선에 나선 원혜영 의원을 인터뷰합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새누리당 지방선거 사령탑인 홍문종 사무총장을 연결하겠습니다. 두 분에게 다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듣겠습니다. 오늘 3부에서는 특별한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10년째 한 작품에서 32명의 인물을 연기해온 배우 김승혜 씨를 인터뷰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마련하는 이슈 포커스, 오늘은 소치 겨울올림픽 이야기로 준비했습니다.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출발합니다. 2013년 쉐보레가 국내와 글로벌에서 자체 판매 신기록을 달성했다는 놀라운 소식. 그리고 놀라운 혜택. 최대 3년 3.9% 할부 및 추가 할인, 말리부 캡티바 1.9% 할부에 최대 80만 원 특별 할인까지. 2014년에도 놀라움은 계속됩니다. 일부 차종 제외 2월 28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뉴스의 흐름을 짚어드립니다. 뉴스의 가치를 열어드립니다. 출발 새아침 뉴스 브리핑. 주요 뉴스 살펴드립니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간 헤드라인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아이핀 주민번호 대신 사용 확대 이런 내용이 있고요. 공항철도 연내 매각 민영화 논란 다시 일듯. 그리고 국제재판소에 김정은 회부해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 보고서 관련 내용도 있습니다. 또 일본 형언할 수 없는 잘못 위안부 문제 빨리 해결해야 이 무라야마 전 총리 국회 강연 내용 소개하고 있는 언론도 있습니다. 이 남북 고위급 접촉 오늘 아침에 지금 계속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 네. 공동 보도문 없이 일단 끝났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 10시부터 밤 11시 35분까지 이 우리 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첫 고위급 접촉이 이루어졌습니다. 굉장히 장시간 동안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공동 보도문 일단 도출을 하려고 노력은 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 도출에 이제 실패를 했고요. 북측은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이제 이산가족 상봉 행사 이후로 연기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우리 측 거부를 했습니다. 북측은 또 그 자신의 최고존엄 체제에 관한 우리 국내 언론 보도 내용 문제 삼으면서 이 정부가 좀 언론을 통제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다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측은 언론에 대한 정부 통제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키 리저브 훈련 연기를 요구했다는 사실이 어젯밤 1시 반경에 속보로 처음 떴는데 네. 이게 우리 정부의 공식 발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한미 연합훈련하고 이산가족 문제를 이렇게 연계를 하는 게 상당히 좀 이례적인 그런 그 일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통일부 쪽에서도 상봉 성사 여부에 대해서 지금 이제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긴 한데요. 그런데 우리 측이 일단 이산가족 상봉 반드시 좀 이행을 해라 이렇게 어제 요구를 했고 북측도 기본 취지에 공감을 표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행사 무산 가능성을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니냐. 그리고 이 선전전에 최대한 활용은 하되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할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이런 관측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오늘 방한을 하는데 네. 이 자리에서도 이번 고위급 접촉 결과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겠죠? 네,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그 케리 미 국무장관 방한해서 박근혜 대통령 예방을 하죠. 또 외교부 청사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하고 회담을 할 예정인데 아무래도 이 전날 이뤄진 고위급 접촉 결과에 대한 얘기가 없을 수 없겠죠. 그리고 후속 조치에 관한 의견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특히 그 한미 연합훈련 계속 강행할 건지 말 건지 뭐 그대로 갈 것 같긴 한데요. 하여간 그 논의를 할 것 같고 또 그 4월로 예정된 오바마 대통령 방한에 관한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겠냐 이런 관측입니다. 예, 오바마 대통령이 그 4월 달에 아시아 4개국 방문하는 게 어제 이제 외신에서 나온 모양이던데 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 미국 백악관이 발표를 했고 청와대도 오늘 오전 배포한 자료에서 박근혜 대통령 초청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4월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렇게 공식 발표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당초는 그 말레이시아, 필리핀 그리고 일본 3개국 순방할 예정이었는데 우리 정부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죠. 일본 정부가 당초 그 2박 3일간 국빈 방문 요청을 했는데 일정 단축이 좀 불가피해졌습니다. 최근에 일본의 우경화 그 행보하고 좀 관련이 있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일본 1박 2일, 한국 1박 2일 이렇게 방문을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예, 묻지마 살처분 이제 AI 확산에 따른 것인데 네. 예, 논란이 많았죠. 그런데 동물복지농장 닭도 결국 살처분하기로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 1호 동물복지농장, 동일농장이 지금 음성군에 있습니다. 지난 4일 고병원성으로 이제 확진이 된 종오리 농장으로부터 반경 3km 이내에 이제 위치해 있고, 이제 정부는 3km 이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농장 역시 다 그 살처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 이후 그 논란이 상당히 이어졌습니다. 이 동물복지농장인데 이 농장도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정당하냐 이런 그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음성군이 그 농림축산식품부에 좀 사정을 고려해달라 이렇게 건의를 하긴 했는데 이 정부 쪽에서 불가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일단 예방적 살처분하기로 이제 결정이 이루어졌고요.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은 역시 그 반대 시위를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묻지마 살처분, 이 정말 그 잔인하다. 이래서 반대론이 거세지면서 정부 방침의 변화가 있을지도 관심사인데, 네. 예, 어떻습니까? 예, 뭐 잔인하다, 뭐 이것도 이제 그 논란이 되는 지점이긴 한데요. 사실은 그게 합리적이냐 이런 얘기도 지금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렇죠. 그 건강한 그 닭이나 오리 같은 경우에는 병을 이긴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이런 그 종자들은 오히려 더 좀 계속 또 확대시킬 필요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는 거죠. 그 농림식품부가 어제 이제 브리핑을 했는데 약간 기류 변화가 좀 읽힙니다. 예방적 살처분에 대한 보완 방안도 함께 논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3km 살처분 확대를 결정하기 전에 전문가들이 발생 농장에 대한 현장 실사를 거쳐서 신중하게 판단한 뒤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해 살처분을 결정키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3km 이내 무조건 예방적 살처분 방침에 좀 일부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뉴스브리핑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꼴꼴꼴이에요. 신문선입니다. 페어플레이가 돋보이는 정통 시사 프로그램. 여러분은 저와 함께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육사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 내 공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중진 차출론으로 내부 갈등이 커지는 중이며 민주당은 안철수 신당과 야당 대표주자를 놓고 이중으로 경쟁해야 하는 처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지방선거를 맞는 새누리당의 사정을 짚어보았는데요. 오늘은 민주당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선 중진이자 원내대표를 지낸 분이죠.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선 원내영 의원을 통해서 민주당의 사정과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듣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 의원님. 안녕하셨어요. 반갑습니다. 예, 이 출마 선언은 많이 바빠지셨죠? 어떻습니까? 네, 경기도가 워낙 넓어서 여기저기 쫓아다녀도 제대로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예, 지금 이제 경기도에서 당내 경쟁자가 김진표 의원인데 이길 자신 있으십니까?
열심히 선의의 경쟁을 해야죠. 예. 이 몇 가지 정치 현안부터 제가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예, 김용판 전 서울 경찰청장에 대해서 1심 법원이 무죄 판결을 하자 민주당이 지금 특검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원 의원님도 예, 그런데요. 그런데 이미 수사하고 재판한 걸 다시 재수사하는 것은 위헌이다. 그리고 이 사법부를 무시하는 반민주적 태도라는 지적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검을 할 수 있다고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이 사건 자체가 너무 국민의 상식과 잘 맞지가 않습니다. 선거 직전에 중간 수사 결과라고 발표한 거 아닙니까? 예. 이 사건의 핵심이요. 그것이 대선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 후보 간의 마지막 토론 직후에 심야에 아주 유례가 없는 발표를 한 거란 말이죠. 예. 그리고 그 뒤에 이 경찰에서 이것이 중간 수사 결과처럼 아무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조직적으로 집단적으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댓글 작업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 재판이라는 형식을 통해 가지고 관여한 게 없다라고 무죄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 최고 책임자한테 국민의 상식하고 너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 판결이 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수사진들이 교체되고 이러한 것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분명히 밝혀야 공권력 그리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제대로 될 것이 아니냐 회복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판단에서 저희가 특검을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 우리 원님께서 제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국민 상식에 어긋나는 정권 그리고 사법부, 여당 이 삼각동맹 해체가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데 이 재판부가 여당이나 청와대 등 권력기관으로부터 압력을 받아서 재판을 했다 이런 취지는 아니시죠? 그것보다는 예. 이 처음에 경찰의 결국 중간 수사 결과가 아주 적절치 않은 시점에 또 잘못된 내용을 가지고 발표가 돼서 예. 결과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다라고 보는 국민 의혹이 있는 거고 이 부분을 검찰에서 수사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시는 것처럼 수사팀이 다 바뀌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제대로 확보된 증거조차 사법부에 제출이 안 됐다는 이런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뭔가 불신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검을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죠. 예. 어제 청와대가 해양수산부 장관 임식이 끝나자 4시간 만에 새 장관으로 이주영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이 정무 감각을 고려했다 이런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주영 의원님을 아주 좋은 정치인으로 국회의원으로 존경하고 아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양수산이라는 게 굉장히 좀 특수한 분야의 영역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것을 없앴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 다시 신설했습니다. 예. 이제 이 부처의 비전 대한민국을 정말 해양수산의 강국으로 만들겠다. 이런 것을 실현할 수 있고 또 그것을 강력하게 좀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한데 이주영 의원님은 판사 출신이시거든요. 예. 업무의 전문성에 있어서 특별히 이렇게 연관 지을 만한 게 없습니다. 이 윤진숙 장관 검증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은 거 아닙니까? 근데 또다시 해양수산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는 의원을 내정한 것은 좀 이 해양수산부를 신설한 취지를 살리는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해양수산 발전에 적합한 인물이냐 보다도 중앙정치 차원에서 여권의 역학관계에서 배치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되면 원내대표에서 확실한 친박을 세우기 위해서 주변 친박을 빼낸 게 아니냐, 속아낸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어제 민주당이 제출한 황교안, 서남수 두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상정이 됐는데 이 국회의원이 표결에 참가한 숫자가 12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자동 폐기됐는데요. 민주당 의원 중에서도 출석하지 않은 의원이 있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아마 여러 가지 일정으로 지금 출국해 있거나 그런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도 표결에 참여하면서 안타까운 게 어쨌든 국회의 한 축인 야당이 해임안을 제출한 거거든요. 예. 표결하면 되는 거거든요. 여당이 다수 아닙니까? 예. 근데 여당이 보이콧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투표함 개함도 못했습니다만 여당이 좀 당당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여당이 절대 다수인데 투표에서 부결시키면 될 일이고 만일 여당의 일부에서 표결돼 찬성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해임안에 찬성을 예. 해서 가결이 되면 그게 또한 국민의 뜻이 반영된 걸로 보면 될 텐데 너무 경색되게 이렇게 운영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걸 보고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제는 그런데 재적 의원 절반이 출석해야 되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니까 사실상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여당이 반대하는 건 좋다 이거죠. 투표에 참여해서 정상적으로 또 정당하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 국회 외통위 소속이신데요. 어제 남북 고위급 접촉, 여기에서 북한이 키리졸버 훈련을 남북 이산가족 상봉 이후로 연기할 것을 요구했다.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봉이 불투명해진 셈이 됐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북한이 그런 주장을 하지만 이미 키리졸브 훈련이 확정돼 있고 그러한 주장이나 요청에도 불구하고 진행될 거라는 거는 다 예견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러면서도 그런 상태 하에서 북한이 참여한 것을 더 좀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주장은 주장이고 그것이 지금까지의 태도로 봐서 직접 행동으로 연결될 그러니까 키졸브가 연기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산가족 상봉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주 북한이 여러 가지 이유에서 적극적으로 대화에 응하는 만큼 우리가 좀 이니셔티브를 확실하게 가지고 이 문제를 잘 추진해서 남북관계 변화에 어떤 좋은 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안철수 신당이 새 정치 플랜을 내놓으면서 이 안철수 신당과 민주당이 새 정치라는 말을 두고 지금 한판 붙고 있는 셈이 되었습니다. 이 전병헌 원내대표나 문재인 의원 등 이 중진들이 민주당 주장과 차이가 전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용어상 차이는 없는데 이 김효석 안철수 의원 측 전 의원은 누가 실천하는가가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또 반박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안철수 신당은 이제부터 국민으로부터 평가를 받는 첫 걸음을 시작했다고 봅니다. 예. 결국 새 정치가 뭐냐 하는 건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새 정치는 정책이 어떠냐, 그 정책을 실천할 수 있는 정치력이 있느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그 새 정치를 위해서 나섰느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안철수 의원의 이미지를 가지고 국민이 기대를 했었는데 이제부터는 새 정치를 실천해가는 과정에서 새 정치의 내용과 또 그 실천력을 검증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좀 짝사랑 비슷한 좋은 이미지로 안철수 신당에 대한 기대가 반영됐다면 이제부터는 그야말로 민낯으로 평가를 받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예단해서 거긴 제대로 발전나가지 못할 거다 이렇게 보는 것도 잘못인 것 같고요. 어떻게 실천을 하느냐를 좀 지켜보고 또 잘할 수 있도록 좀 응원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부터는 안칠수 신당의 화장하지 않은 얼굴을 이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취지로 읽히는군요. 예, 민주당이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이제 위원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진척이 없는 상황인데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원칙적으로 공천을 하지 않으면 출마자 5천여 명이 선거법 때문에 탈당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이 세를 넣고 있는데 그리고 또 반면 비수도권 지역에선 민주당 간판보다 무소속이 더 유리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이 무공천으로 가야 됩니까? 공천으로 가야 됩니까? 어떤 의견이십니까? 우선 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예, 저희는 국민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중요하게 공약한 것 중에 하나고 안타깝게도 중요 공약들이 대부분 지금 파기되거나 변형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노인에게 20만 원씩 전부 다 주겠다 한 것, 4대 중증질환 국가 부담하겠다 이런 것, 그리고 뭐 국민 대통합 이런 건 요새 어떤 약에 쓸래도 찾아볼 수가 없는 형편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거야말로 국민의 절대 다수가 요구하는 거고 지지하는 거고 돈 한 푼 없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든 정당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말 책임이 크고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역할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야당은 소수파기 때문에 여당이 반대하니까 국회에서는 그것을 제도화 못하는 거죠.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공약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강력하게 이번 2월 국회 중에 국회에서 기초선거 공천 배제를 하도록 하자라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악의 경우 이것이 입법이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희는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다만 우리 지금 전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원의 신분을 가지고는 무소속 출마를 못하게 돼 있어요. 예, 그렇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저는 그 여당이 그렇다면은 이러한 것을 실현할 수 있게 이런 것에 대한 제도 개선이라도 협조해 줘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도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정치적 결단을 해야 되는데요. 그 문제는 지금 지도부가 의견을 수렴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원혜영 의원께서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버스 공영제를 도입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내용이 경기도가 민영버스까지 인수를 해서 일관 체제로 직접 운영한다는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버스라는 게 기본적으로 공익성이 아주 큰 대중교통수단 아닙니까? 예. 그런데 민간업자가 하다 보니까 이익이 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공익적 차원에서는 필요한 여러 가지 노선 또 버스 운영 사업이 수익이 없으니까 아예 안 하거나 하다가 폐기한 또는 훨씬 더 버스를 많이 운영해야 되는데 아주 줄여서 최소한도로 운영하니까 이를테면 수원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그냥 콩나물 시루처럼 서서 해야 됩니다. 이게 불법입니다. 고속도로는 입석으로 운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이런 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데요. 그런 점에서 저는 버스의 공익성이 회복돼야 된다. 지금 지난해 가을부터 철도 민영화 가지고 많은 사회적 갈등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은 철도는 효율이나 수익을 따지기 이전에 공공성이 크니까 공익적 관점에서 또 그 원칙으로 운영돼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한 주장인 건데요. 철도, 지하철 못지않게 중요한 게 버스입니다. 그러니까 버스는 수익의 관점으로만 운영해서는 시민의 불편이나 또 여러 가지 안전의 문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저는 수백만 명의 수도권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버스의 공익성을 대폭 확충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경기도부터 경기대중교통공사를 만들어서 수익이 없어서 폐기됐거나 또는 수익이 없어서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노선부터 공익적 관점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요. 짧게 제가 의견을 하나 구하겠습니다. 안철수 신당이 지금 야권 연대를 부인합니다만은 끝내 이제 후보 단일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럴 경우에 서울은 민주당 박원순 현 시장이 후보가 되면서 경기도를 양보받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김진표 의원하고 지금 당내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또 안철수 쪽에서 후보로 거론하고 있는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또 하나의 경쟁자가 있습니다. 이 김상곤 후보와 단일화가 최종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선은 예. 연대나 단일화 논의보다 안철수 신당은 정말 새정치가 이런 것이란가를 국민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민주당은 예. 지금 국민으로 받고 있는 불신과 어떤 국민의 실망을 극복하기 위한 뼈를 깎는 어떤 혁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철수 의원께서 연대만 얘기하면 고대가 서운하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연대냐 고대냐 따지는 것보다 우선 수능을 잘 보는 게 중요합니다. 수능만 잘 보면 나머지는 다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혁신이 우선이고 혁신을 기반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한 이후에 연대냐 이런 문제가 논의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이 논의될 때 저는 중앙당에서 나눠먹기 어디는 어디가 하고 어디는 어디가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국민을 또 한 번 실망시킬 거라고 봅니다. 이런 기계 공학적인 정치 공학적인 보다는 인물 가치 노선 중심으로 정의로운 사회적 연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민주당 원혜영 의원이었습니다. 반도유보라 김현욱입니다. 동탄에서 4,600여 세대를 분양한 반도유보라가 2월 동탄을 놀라게 할 중소형 1,100여 세대 아이비파크 3.0을 공개합니다. 와우! KTX 동탄역에서 문화디자인밸리까지 동탄 이신도시 동탄 대로의 중심에서 아이비파크 3.0을 만나보십시오. 문의 1800-0038. 제가요 틀니 때문에 불편했걸랑요. 음식을 씻거나 노래 할 적에 덜그덕 걸리니까 자신감도 없어지고. 근데 폴리덴트 접착 크림 아유 좋더라고. 틀니를 딱 붙이니까 하루 종일 걱정이 없어요. 폴리덴트 덕분에 자신 있다고. 폴리덴트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본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예, 출발사 지금 1부였습니다. 잠시 뒤에 2부 이어갑니다. 천연원국 신라의 수도 경주. 인구 100만 명을 넘어선 거대 도시 경주는 당시 세계적인 국제무역항이었습니다. 1500년 전 아랍과 인도, 동남아시아, 심지어 아프리카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신라 사람들과 어울려 경주 시내를 활보하는 모습은 지금의 국제도시 서울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신라는 다문화 사회였으며 개방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잠재된 글로벌 DNA. 이제는 대한민국을 찾는 많은 외국인들을 포용하고 융합하는 우리의 큰 힘입니다. 이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예, 지는책의 출발사 지금 2부 순서 시작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6분 50초 넘었습니다. 출국길 도로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윤 캐스터. 네, 출발시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청담대교 진안 지점 1차로와 하위차로에 걸쳐서 현재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영동대교부터 차량 밀리기 시작하고요. 반대편 일산 쪽으로도 사고 지점을 앞두고 밀립니다. 이 밖에 하남이나 구리 쪽으로 이동하는데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모두 여의도권에서 다시금 속도가 떨어집니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가는 길 판교 분기점 진출램프 2차로에서 전시간 화물차 사고가 있었는데요. 지금도 처리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9km 구간 밀립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현대자동차 오너들의 휘파람 소리가 커진다. 난 주유. 난 쇼핑. 난 보험. 난 커피. 난 자동차 바꿔야겠다. 블루 멤버스 포인트로 원하는 대로 시작합니다. 자동차에서 라이프까지 블루 멤버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지금까지 타이어 쓰고 바꾸고 쓰고 바꾸고 하지만 금호 타이어 관리받고 보상받고 관리받고 또 보상받고 이것이 한국에 없던 금호 타이어의 새로운 생각. 금호 타이어 마모 수명 보증제 생각의 무브 금호 타이어. 나랑 결혼해 줄래? 내 속까지 풀 스테인리스로 건강하고 깨끗하게 지켜주고 아껴주고 싶으니까 쿠쿠 풀 스테인리스 2.0 에코. 매일 너와 쿠쿠하고 싶어. 쿠쿠. 예, 외신 알아보겠습니다. 중앙일보 국제부 강혜란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수랑설레에 있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방한이 확정된 것 같군요. 오바마 대통령이 4월 말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죠? 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4월 아시아 순방 때 한국을 방문한다고 청와대가 발표했습니다. 또 미 정부 당국자도 백악관이 이르면 오늘 중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일정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아는데 방문국에는 한국과 함께 일본도 포함됐다고 말했습니다. 예, 오바마 대통령은 4월 23일에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뒤에 곧바로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본 NHK는 오바마가 4월 23일부터 이제 이틀간 일본을 방문하는데 그 국빈 방문에는 통상 2박 3일이 필요하지만 1박 2일짜리 국빈 방문도 가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앞서 오바마는 4월에 필리핀과 말레이시아와 함께 그 일본을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는데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계기로 잘못된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다면서 한국도 함께 방문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을 이뤘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본 국빈 방문 일정을 2박 3일에서 1박 2일로 줄이고 한국을 방문국에 포함하게 됨으로써 한국의 외교전이 승리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막말이 계속되군요. 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이 조치들을 비방 중상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중의원 예산위원회 답변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한국 정부들의 각종 조치들을 언급하면서 잘못된 사실을 나열해 일본을 비방 중상하는 것에는 사실로 냉정히 반론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최근 프랑스 앙굴렘 국제 만화 축제에서 위안부 관련 전시 또 한국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추모 기념일 제정 이런 것을 겨냥해서 이같이 말했는데요.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도 이날 기자들에게 위안부 문제를 외교 정치 문제화해서는 안 된다면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계속 한국 측에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위안부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요. 이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필리핀 여성 8명이 필리핀 마닐라 일본 대사관 앞에서 춤을 추는 시위를 통해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는 교도통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일본 역사 교과서에 군 위안부 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본 정부가 공식적인 사과와 충분한 보상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중앙일보 국제부 강혜란 기자였습니다. 뉴스를 창조하는 시사 프로그램, 뉴스를 풀어내는 시사 프로그램,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6.4 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수뇌부가 바빠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 주장하면서 새누리당과 각을 세우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선거 승리를 위해서 전략 짜기에 이념이 없죠. 새누리당은 더 바쁩니다. 사실상 박근혜 정부 중간평가 선거인 만큼 이번 선거에서 야권에게 밀리면 급격히 추동력을 상실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온 것이 박심 논란과 중진 차출론입니다. 그 한가운데 홍문종 사무총장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홍문종 사무총장을 연결해서 새누리당의 전략과 현안에 대한 의견 듣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홍문종입니다. 예, 많이 바빠지죠. 수도권에 경쟁력 있는 후보가 없어서 걱정이 크는데 이제 좀 해결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아니, 저희가 왜 경쟁력 있는 후보가 없으니까 너무 많아서 걱정이. 예, 그렇습니까? 없어봤는데. 예. 그 우선 몇 가지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가 듣겠습니다. 예. 네네. 지금 청와대 인사가 그렇게 빠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해양수산부 장관 인선이 정말 빨랐습니다. 장관 임식 4시간 비인 사선 의원 이주영 의원을 곧장 임명을 했는데 네. 또 이 의원이 해양수산의 전문가는 아닌 것 같아요. 요 앞에 인터뷰했던 원혜영 의원도 그걸 지적을 하던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분도 뭐 마산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그 내정되시자마자 그 여수 앞바다 유류 절수 사고 수습 가장 우선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해수부 위상을 흔들리지 않도록 다시 세우겠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뭐 방향을 잘 잡고 계신 거 아닌가 싶고요. 또 국회에서도 신망이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까? 네. 예, 황교안 서남수 장관 해임 건의안 어제 국회에서 그 표결에 들어가는데 정족수 150명에 정족수 절반 150명에 훨씬 못 미치는 120명만 표결에 참가해서 자동 표결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참 우리 국회의원들 좀 심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동 표결을 예정하고 해임 건의안 상정에 합의한 겁니까? 해임 건의는 뭐 합의라는 거야. 그 해임 건의를 자꾸 민주당에서 한번 해보겠다 그러니까 한 거고요. 예. 거기 참석하지 않은 분들은 그 해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아시다시피 그 황 장관은 말이죠. 예. 그 최동 검찰총장 찍어내기, 뭐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특별수사팀 교체, 뭐 이런 걸 이유로 지금 해임 건의를 냈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참이 반대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예. 아니, 민주당은 지금 18대 국회에서 해임 건의를 한 건 했거든요. 예. 18대 전체 국회에서. 19대 들어서 네 번째고요. 국무총리 장관에 대해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한 바 있고, 이게 습관성 아니에요? 예. 심한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이 그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 판결 이후에 특검을 주장을 하는데 이 특검은 법리상 뭐 안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치더라도 작년 12월 4일에 여야 사자 합의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기와 범위를 계속 논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야당의 특검 공세 책임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새누리당이 왜 그런 합의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의견이세요? 아니, 그러니까 논의할 수 있는 것은 논의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게, 그러면, 법원에서 그 박지원 의원이나 한명숙 사건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거에 대해서는 아주 뭐 훌륭한 재판부고, 거기 우리 명판 같은 분들에 대해서 무죄한 거는 또 흉악한 재판부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상권 분립돼 있는데 말이죠. 입법부가 사법부 권한까지 침해해서 죄를 주어라, 죄를 주지 말아라, 이게 뭐 재판을 잘못했다, 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특검 사안이 있는 거고, 특검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고, 또 특검이라는 거는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특검을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엔 이게 특검 사항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 합의 사항에도 전혀, 합의 정신에도 전혀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 예, 이거 수사를 하고 있는데 야당 의원들이 검찰 소환에 계속 불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당은 정치적 공격을 자제하고 침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뭐 침묵 안 했습니다. 저희는 하여간 어쨌든 여가 됐건 야가 됐건 국회 특검 내려놓기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정정당당하시고 아무 문제가 없으시면 검찰에서 밝히면 되시는데 왜들 안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침묵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군요. 이 안철수 신당이 창당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야권 분열로 보입니다만 결국 야권 연대로 갈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인데 이번에 그 야권이 야권이 연대로 후보 단일화가 된다면 새누리당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낼 것이라고 보십니까? 글쎄 말입니다. 이게 이제 야권 연대라는 것이 저희로서는 뭐 우려가 안 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야권 연대가 가지고 있는 허와 실이 있거든요. 실로 보면 어차피 이제 우리가 산술적으로 따지면 정치공학적으로 따지면 야권 연대를 하면 저희가 불리하겠죠. 그러나 전번에도 이제 선거에도 봅니다만 야권 연대하면은 두 당을 지지하는 표가 다 그쪽으로 한쪽으로 몰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야권 연대 때문에 그쪽을 지지를 안 하거나 소극적으로 아니면 적극적으로 우리를 지지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왕왕 볼 수 있기 때문에 야권 연대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우려를 하고 우리가 야권 야합이라고 비판을 하면서도 그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소화기를 조금만 좀 가까이 좀 대주십시오. 네. 예. 네. 지금 없다던 서울시장 후보가 셋이나 생겼습니다. 이 정몽준 의원과 김황식 전 총리가 등장하게 한 분은 이 사무총장인 홍 의원님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뭐 기자들 대부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두 분 다 확실히 경선에 나가긴 나가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많이 그 여러 가지로 마음을 굳히신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전해 분이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아직 구체적으로 이분들이 출사표를 던지지는 않으셨고 또 출사표 던지지 않으신 그 상황에서 이거를 뭐 어떤 식으로 어떻게 후보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이른감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 당에서 이번에 그 오픈 프라이머리 정신 모든 공천을 국민에게 돌려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이분들도 들어오신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런 감은 잡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아직 이분들이 그 선언을 하시지 않은 마당에 이분들이 들어와서 뭘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좀 이른감이 있습니다. 예. 본인은 부인하지만 김황식 전 총리의 경우에 친박계 지원을 믿고 결심했다. 이런 설이 이제 파다합니다. 이른바 박심 논란이 벌어진 건데요. 이 홍 의원님께서는 친박 핵심이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네, 뭐 저희가 이제 친박친이라는 게 뭐 옛날에 희미한 그 옛사랑의 그림자죠. 그거 뭐 전혀 지금 존재하지도 않고요. 또 그 저희가 이제 이렇게 면면이 이렇게 그 당원들이나 이런 분들의 모습을 보면 그분이 옛날에 박 대통령을 지지한 분도 정몽준 우리 시장을 좋아하거나 그런 분이 있고요. 또 박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으셨던 분도 김황식 총리나 우리 이혜원 최고나 뭐 이런 분들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요. 지금 뭐 박심이 어디로 가 있다 이거는 얼마 전에 저희 당에서 가장 경계하는 얘기고 어느 누구도 지금 뭐 이른바 오래전서부터 친박을 했다는 분들이 김황식 총리를 지지한다든지 정몽준 의원을 지지한다든지 이런 말씀들을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저는 언론에서 그 좀 너무 문제를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저희가 좀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홍 의원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다음 질문 드리기가 참 저스러운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몽준 의원은 그 지지 기반이 비박계고 김황식 전 총리는 이명박 정부 때 총리를 지냈는데도 지지 기반은 친박계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에 친박과 친이가 또 전쟁을 치른다면 결국 당이 또 개파 전쟁에 빠지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들이 있는데요. 아니, 그거 없다니까요. 정말. 알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정몽준은 제 옆자리인데 제가 정몽준 의원님하고 얼마나 친한데. 그래, 친하시니까 정몽준 의원님을 경선에 끌어들이는데. 알겠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어떻든 이혜원 최고위원은 한때 친박계 또 핵심이었는데 이 청와대가 자신을 민다, 친박이 민다 이런 말을 하면 실명을 공개해버리겠다. 이렇게 또 반발까지 했습니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라면 박심이 전혀 없다고 볼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치판에서는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중간에 말을 전달하는 분들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저부터라도 이제 후보자가 되면 사실 굉장히 예민해지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흘러나오는 소리들이 조그만 소리도 굉장히 크게 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조심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지금 저희는 친이 친박이 없고요. 이제 이혜원 의원님도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열심히 뛰고 계시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제 말을 전달하는 분들이 제가 보기엔 약간 과장되게 전달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의적으로 전달을 한다든지 그래서 아마 오해되시는 부분이 있으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예. 지금 중진 차출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남경필 의원은 본인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꼬리가 아주 길어 있고 심지어 충남에는 인재 의원 차출설이 아직도 있고요. 제주도에는 오래전부터 원희룡 전 의원이 출마설이 나둡니다. 그런데 모두 비박계이다 보니 비박 중진을 다 광역단체장으로 내보내려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음모설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이인재 의원님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나가실 것 같지 않고 제가 보기에는요. 예. 이제 나가실지 안 나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고사하고 계시고 원희룡 의원도 하여간 당을 위해서는 뭘 하시겠다 그러시지만 또 사실은 지금 나가실 생각이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고요. 하여간 어쨌든 저희가 뭘 어떤 음모나 아니면 어떤 무슨 나름대로의 큰 계획을 가지고 뭘 진행하기보다는 사무총장으로서는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경쟁력 있는 후보면 그분을 지옥에서라도 가서 구해와야 될 그런 판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당원들이 지금 경쟁력 있는 후보가 누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들이 이제 매스컴에도 크게 들리고 중앙당에도 크게 들리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어떤 큰 계획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얼로 보내고 옛날에 친박 아니었던 사람들은 얼로 보내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판단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이번에 당에서 하려 하는 경선은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하는데 과거에 새누리당에서 했던 이 비율 그걸 넘어서는 더 많이 개방하는 오픈 프라이머리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당원 당규 특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좀 더 상향식으로 국민들에게 공천권을 돌려주는 방법이 뭔가 지금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오픈 프라이머리는 사실은 여야가 같이 합의를 해서 해야 오픈 프라이머리가 제대로 될 수 있는 건데 지금 야당이 좀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저희가 이 오픈 프라이머리 정신을 어떻게 잘 현장에 투입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잘 들을 수 있을까? 이걸 지금 저희가 당원 당규 특위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사무총장 홍문종 의원이었습니다. 서경석과 함께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도 에듀윌, 사회복지사 합격, 주택관리사 합격, 우리 모두 다 같이 에듀윌. 자격증 공무원 전문교육 에듀윌, 합격은 에듀윌. 서울우유가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우유를 보면 뭐가 생각이 나요? 엄마 맨날 주세요. 아빠처럼 힘내줄 거예요. 완전 예뻐질 거예요. 엄마! 그렇게 행복은 자라고 있습니다. 우유는 행복입니다. 서울우유. 연아가 알려주는 좋은 물의 조건. 물 드실 땐 꼭 수온지를 확인하세요. 저는 지하 180m 천연 안만수와 드넓은 구규림이 있는 해발 680m 강원도 평창을 꼭 확인해요. 깨끗해. 강원 평창수 평창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도전해보고 싶은 유럽 탑10 개표 결과입니다. 프라하 스카이다이빙, 알프스 캠핑 등 쟁쟁한 경쟁자를 누르고 1위는 의외인데요. 내가 사랑한 유럽 탑10. 투표 결과는 travel.koreanair.com에서. 대한항공 유럽 11개 도시 최다 노선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예, 출발 사진 2부였습니다. 8시 10분에 3부 이어갑니다.